물체의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물리량에 대한 정의를 볼게. 우리가 쓰는 물리량은 그 크기 값만 있는 스칼라 값하고 크기의 방향까지 되어진 벡터 값이 두 개가 있어. 얘는 크기만 존재한다. 얘는 크기의 방향까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방향이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수학적으로 방향은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마이너스가 음수가 아니야.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는 뭐가 돼? 역병이 되는 거야. 그치? 일직선상에서 뭐라고? 일직선. 이게 위라면 얘 어딜 까? 아래. 얘가 오른쪽이면 왼쪽. 앞이면 뒤. 남쪽이면 북쪽. 북. 천천히 할게. 이 소면 동. 서동. 알았어?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벡터라는 거야. 벡터. 하지만 방향을 나타낼 수 없는 값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것이야. 이건 크기만 나타내.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시간이라는 건 없어. 반대로 하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있어. 크기만 존재하는 거야. 이거.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가 없죠. 근데 방향이 존재하는 것들은 위치로 재현되는 변화,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등 이런 것들이 벡터에 해당됩니다. 저걸 이해하지 못하면 합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합. 중학교 때 힘의 합력 이런 거 배웠지. 네. 그런 것들이 왜 합해질 수 있는지 그럼 질문해 볼까? 누가 퍼? 실이요. 누가 퍼? 마치. 이해 갔어? 마이너스 플러스는 방향이고 7과 1이 크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맞추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 애들이 있어. 수학적인 계수관계를 따져서 얘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잖아. 크기는 숫자야. 그래서 보통 우리는 크기는 뭐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 방향은 뭐로 나타내고? 됐어? 네.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첫 번째 장에 보면 물체의 운동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지. 여기를 들어갈 때 이것도 같이 하고. 우리가 움직임을 정의할 때는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알았어? 안 움직인다.
움직임. 우리는 안 움직인다를 뭐라고 얘기해? 정지 상태라고 하거든. 네. 정지 상태는 특별한 게 없어. 뭐 한 발 들고 정지 있어요, 두 발을 정지 이런 게 아니라 정지는 0이지. 움직임이 없으니까. 움직인다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일정하게 움직인다가 있고, 움직임이 변하는 애들도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움직임을 변하게 하는 애는 뭘까? 이 변하게 하는 원천이 뭘까? 힘이야. 힘이 존재하면 물체의 움직임이 바뀌어. 그러면 일정하게 움직이는 애는 움직임이 바뀌냐 안 바뀌냐? 좋아. 일정한 속력으로 크기로 움직이는 애들은 R자 힘이 0이다라고 얘기해. 당연히 이것도 일정한 거잖아. 네. R자 힘이 0인 거야. 운동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운동이라 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물질을 다루는 거 물체의 운동을 보거든. 물체가 멈춰 있다. 물체가 일정하게 운동한다. 이건 R자임이 없다는 얘기야. 왜 쌤이 힘이라고 안 하고 R자임 할까?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건 이미 중력장에 있다는 얘기야. 중력이 존재한다는 거라고. 알았어요? 네.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R자 힘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 힘이 0인 경우는 없거든. 힘이 0인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지? 무중력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상은 중력장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합을 할 때는 일직선상 애들만 하는 거야. 중력이 수평이야 수직이야? 지구 중력. 수직 방향이네. 선생님이 지금 교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냐 아니면 교실에 딱 서 있냐? 서 있어요. 그러면 교실 밑으로 뭐가 작용하는데도 중력이 작용하는데 반대로 무슨 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바닥이 받치는 힘. 그런 걸 저항할 항자를 써서 항력이라고 하고, 그것도 어디로?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수직 항력. 결국 내가 교실 바닥을 누르는 중력을 갖고 있지만 교실 바닥이 나를 받쳐주는 수직 항력이 있어서 합이 얼마라고? 0. 자, 그 다음 봐봐라. 내 오른쪽으로 무슨 힘이 있냐? 내 오른쪽으로 없지. 왼쪽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량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의 합력을 따질 때는 같은 선상만 먼저 따져주는 거야. 수평선상, 수직선상을 합쳐 이런 거 아니고 수평은 수평계, 수직은 수직계. 가끔 우리 물리학에서 보면 비스듬한 힘이 있을 때가 있다. 그걸 바꿔야지. 뭘로?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으로. 이렇게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을 바꿀 때 뭐를 이용한다? 삼각비를 이용한다. 알았어? 네. 수평으로 바꿀 때는 코사인 세타로, 수직으로 바꿀 때는 사인 세타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물투야. 알겠어? 네. 그렇게 해서 평형을 맞추는 거지. 자, 물체의 운동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냐면 운동이 어떠느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 운동을 하는 원인, 이걸 파악하는 게 좋는데 이게 힘이다. 알겠어요? 네. 결과로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나타나거든.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럼 힘이 있으려면 움직임이 변해야 돼. 일정한 게 아니라. 네. 근데 힘이 없으면 정지나 일정한 등소운동. 알았지? 네. 자,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빠르기를
속력이나 혹은 속도로 정의하거든. 그때 속력과 속도는 저기서 분모와 같이 방향성이 없다, 있다 이 차이거든. 그것을 구분하려고 첫 번째로 두 개의 물리량을 구분해 놨어. 거리에 대한 거, 변이에 대한 거, 속도에 대한 거, 속력에 대한 거. 알겠지?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되어 있어, 처음에. 그치? 자, 첫 번째, 거기에 보시면, 속력과 속도를 보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속력과 속도를 보겠다. 근데도 들어가는 애는 뭐냐? 이동거리와 변이를 보겠다. 정의를 보잖아. 자, 공통점은 둘 다 미터 단위를 쓴다는 거야. 미터. 알겠어요? 근데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이 뭐냐? 이동거리는 물체가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움직인 모든 거리를 말하는 거야. 움직인 모든 거리. 그럼 어찌 보면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아도 거리가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걔는 시간이 흐르면 움직인다 친다면 거리는 무조건 크게 나오는 거지. 주는 게 없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커진다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 네. 하지만 변이는 아니야. 변이는 정의가 딱 돼 있어.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400m 트랙을 한 바퀴 돌잖아. 이동거리는 400m지. 네. 변이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만 보더라도 있잖아. 물체의 운동을 어렴풋 추론할 수가 있어. 400m를 돌잖아. 뭐 이동거리는 계속 100m, 200m, 300m, 400m 계속 늘잖아. 네. 계속 느네. 나로부터 멀리 간 건지 다시 온 건지 모른다. 근데 변이는 어느 정도 늘다가 주로 또 드네? 또 늘다가 0이 됐네? 아, 이거 주기운동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이 물리량 가지고. 네. 누가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냐? 네. 변이지. 이걸 벡터라고 한다. 알았니? 네. 이런 값들을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거리는 그냥 순수하게 시간에 따라서 간 총 거리를 말하지만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까지 뭐를 이용한다? 직선거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걸 보면 좀 확실하겠지? P점이 있고 Q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있는 애가 있고 완성. 그 다음에 이렇게 간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거 있다. 자, 우리는 이동거리로 따진다면 누가 제일 길어? 원이요, 원.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 자, 변이를 본다면 누가 제일 길어? 연희를 보면 2요, 2. 왜 이거 똑같구나.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이가 시간이 흐르는데 0이 된다는 건 돌아왔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차이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시간당 값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 너희들 같으면 시간당 빠르기를 결정할 때 변이를 대입할까, 이동거리를 대입할까? 이동거리. 변이를 대입해야지. 과학적이니까. 기잖아. 거길 보면 왜 그럼 속도만 쓰면 되거든. 속도가 일반적으로 변이를 대입한 거야. 근데 왜 속력을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출제자가 문제를 냈는데 왜 그럴까 하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 속력이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해.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라는 초단위를 쓴단다. 거리는 미터의 단위를 쓰고, 그지? 얘를 간지나게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는 단위를 봤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분모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분모부터. 1초 동안 이거야. 몇 미터 갔느냐? 이게 속력의 정의거든. 네.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구문수학이야. 예를 들어 볼까?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1초 동안 5m. 그러네. 5초 동안 몇 미터 갔을까? 25. 그래, 그냥 나오잖아. 만약에 이 속력으로 100m를 간다면 몇 초 걸릴까? 27. 그거 봐. 이걸 T는 V분의 S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됐지? 네. 자, 속력은 이렇게 된다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당 변 위를 갖다 대. 변한 위치를 갖다 대. 이렇게 되면 똑같아. 똑같아. 자, 해석은 이거야. 1초 동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대입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어디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를 보더라도 1초 동안 출제자가 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5m를 갔다라고 제시한다면 이건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1초 동안 뒤로 5m 갔다는 뜻이야. 1초에 북으로 5m 갔다 그런 거? 1초에 북으로 남으로 5m 갔다. 1초 동안 아래로 5m 갔다 그러면 1초에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의 계산법이 통하는 게 벡터야. 단위원산이 얼마나 빠르고 좋냐면 실제로 속력과 속도를 갖다 대입했을 땐 아까도 트램 운동을 봤지만 한 바퀴를 뺑 돌면 변이가 0이잖아. 네. 속도가 점점 커지다가 주는 걸 발견하게 돼. 주기 운동. 마지막에 0이 되는 거지. 하지만 속력은 계속 늘어. 네. 알겠지? 그래서 속도가 좀 더. 그 다음에 이 규칙은 진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봐라. 공중에서 두 비행기 전투기가 마주치게 돼. 요즘 뭐 쳐다보지도 않고 전쟁 끝나거든. 미사일이 먼저 날아가니까. 네. 근데 관제탑에서 적기 상황은이라고 물어봤는데 벡터가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얼마로 이렇게 돼. 말이 길어진다고. 근데 얘들은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해야 공중전은 순식간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뭐야? 얘가 나를 향해 온다는 뜻이야. 나의 방향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입니다. 그지? 근데 플러스 얼마 그럼 뭐야? 도망간다는 얘기잖아. 네. 굳이 막 설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 자, 속력과 속도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1초당 몇 미터? 그럼 속력. 어디로 몇 미터? 이러면 속도의 개념이야. 됐어? 그러면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공부의 갈래가 바뀌어. 자, 평균 속력이라면 당연히 총 걸린
시간분에 총 이동 거리를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네. 그래서 반이랑 똑같아. 평균적으로 유초에 몇 미터를 간 거냐? 너무나 당연한 건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km 뜬다고 쳐보자. 근데 중간중간에 휴게소는 죄다 들어가고 놀다 온 사람이랑 안 들리고 직접 온 사람이랑 거리는 똑같을지언정 이동시간이 다르겠지. 네. 이런 당연히 후자가 속력이 크겠지, 평균 속력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내진 않아. 자, 퀘스천. 이런 문제가 나와, 대표적으로. 자,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 P점이 딱 중간 지점이야. 자, 요 사이에서는 평균 3m/s 운동을 했고, 요 사이에서는 6m/s 운동을 했대. 1에서 2까지 평균은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가 제일 대부분이야. 그럼 정석적인 풀이는 이걸 뒤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총 걸린 시간을 따졌을 때 요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X. 이렇게 되겠죠? 예. 속도분의 거리니까 여기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예. 둘을 더하면 저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겠죠? 예. 총 거리는요? 음, 이게 되겠지, 이 D. 예. D가 지워지니까. 네. 예. 그죠? 근데 이렇게 풀면 바보 소리 낸다고. 잘 보세요. 얘와 얘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나요? 6이요. 6이죠. 그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총 이동 거리는 1초에 3m니까 몇 초 걸리겠어요? 2초 더하기 1초. 얘는요? 2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요.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푸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초도 안 걸립니다. 풀어낼 때. 이런 유사한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렇게. 갔다 왔다. 거리 어때?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구할 때도 가는데 4구, 오는데 6이구. 그죠? 네. 그럼 6과 4의 최승부수는 12. 12. 만약에 여기를 12m로 맞춰 몇 초? 3초. 얘는 2초. 그럼 5초분에 얼마가 되는 거죠? 21, 23. 이해 갔죠? 이게 평균 속력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별표를 썼던 평균 속도는 무엇이냐? 자, 일반적인 평균 속도는 여러분,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 안 변하니 그걸 다 떠나서요. 그냥 총 걸린 시간당 총 변이 갖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이 변이도 어떤 변인 거예요? 변한 변이가 되겠죠. 네. 그죠? 그 뜻 동안에 총 변이가. 근데 이거를 뭐 단위 역시 미터 퍼 세컨드인데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얘들아. 세로축에 뭐를 넣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변 위를 놓을게요. 변 위. 그때 가로축은 뭐를 넣을 거야? 가로축의 속도. 시간을 넣을 거야. 여러분, 시간은 스칼라 벡터야. 스칼라요. 그래서 2하고 3, 4분면이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변이는 이게 있겠죠? 네. 근데 이게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이 이거잖아요. 네. D2 마이너스 D1. 자, 여기가 S1, S2라 합시다. 이렇게. 네. 그 변화가 얼마입니까? 이게 총 변이에요. D2 마이너스 S1.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S네요. 그 답이에요.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요? 몰라요. 이거지 않나요? 네. 직선 기울기예요. 요. 알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시간과 변이 그래프에서 직선 기울기는 딱 생각해봐요. 얘가 단위가 뭐라고요? 미터 퍼 세컨드. 얘는요? 세컨드. 속도구나. 직선 기울기 속도라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요. 만약에 시간과 변위가 있는데 얘가 이런 그래프를 하세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시간과 변위의 직선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그 기울기.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터 속도요. 퍼 세컨드. 속도예요. 그럼 제가 여기를 잡을게요. T2.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접선 기울기니까. 그러면 T1일 때 이건 뭐에 해당되겠어요? 순간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T1에서 T2로 가면서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이 속도가 일정에 빨라지는 운동. 블라디. 운동. 이해갔어요? 네. 이게 뭐죠? 기울기. T1과 T2의 기울기. 평균 속도. 아. 이해가요? 네. 이해갔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런 기울기 똑같죠? 네. 요즘이 누구냐? T1 플러스 T2를 한 다음에 A로 나눈 거야. 중점. 딱 중간 시간이거든요. 그때 순간 속도가 둘의 평균 속도랑 같다. 나중에 이런 걸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공식보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T1과 이런 게 이제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등가속 운동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가속도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그냥 시간과 변이의 그래프에서 직선 기울기는 그게 두 점을 이으면 평균 속도고 한 점을 지나면 무슨 속도다? 순간 속도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알았습니까? 네. 그게 페이지 맨 아래쪽까지의 내용이에요. 알았죠? 네. 자, 페이지 11쪽. 11쪽에 맨 꼭대기 봐봐.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야. 상대 속도라는 게 있거든. 관찰자가 느끼는 속도 이렇게 알아듣는. 그러니까
얘들은 정확한 진짜 값이 아니야. 가짜예요? 객관적인 값이 아니라 주관적 값이라고 보면 돼. 주관적 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 속도를 빼는 거야. 속도라는 거 명심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부호가 나하고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지. 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이 속도로 달리고 B라는 물체가 이렇게 달린다면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6, 상대방의 속도가 누구야? 10, 관측자 속도가. 4. 그래서 방향이 같잖아. 네. 10m/s 104. 이렇게 해서 됐지? 네. 그럼 만약에 A가 바라보는 속도는 이렇게 되면 B의 속도에서 누굴 빼야 돼? A를 빼야 돼요.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그러면 A가 바라볼 때 B는 반대 방향으로 6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속도가 확 바뀌어. 얘는 이쪽으로 달리는데 얘는 이쪽으로 달리는 거지. 그러면 B가 바라본 A의 속도, A에서 B를 빼는 거지. 이때 B가 바라보기에 A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 거기서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자, 근데 그 그래프가 뭔지 봐봐. 이 그래프는 세로축이 누구냐? 수준 사이의 거리예요. 자, 이게 바로 뭐의 거리라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인 거죠. 뺐던 거리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가로축이 뭐고? 가로축이 시간.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지. 예. 얘는. 세컨드. 그럼 저 직선 기울기는 직선 기울기요? 속도라고. 속도요. 속도야. 네. 기울기 점점 감소한다, 일정하다. 감소예요. 이래서 작살나는 거야, 되는 거야. 감소하죠. 이거 기울기가 감소하다고 해야 돼? 추억에서 보는데. 이게 직선 방정식 아니야? 네. 직선 기울기가 감소해? 이게 감소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응? 이렇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와우. 감소하는 걸 해주셨어요. 와우. 맞아요, 쌤. 이 기울기가 감소한다고? 네. 감소하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 와우. 올라가잖아요. 감소하다 증가로 가나요? 수학생 배우와? 네. 니네 딸 맞을걸, 양쪽으로? 아니 진짜 맞지? 그래서 감소하잖아. 이상한 거 아니야? 감소하는 거는 그게 아닌가? 일자로 가죠. 뭐라고? 뭐라고? 일자로 가죠. 아니 쌤 x가 증가할수록 y가 감소되잖아요. 저기까지는 감소되는 게 맞는데. 야. 물리를 한 이유를 그냥 모르는 거야. 기울기 얼마야? 여기 0이요. 0이요. 마이너스 일정의 감소에. 2점이요. 이건 2점. 직선의 기울기가, 그치?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지? 네. 감소하는 거.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지? 네. 증가하지 않니? 니를 왜 이러니?
2차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이 증가하는 거 감성 알죠? 네. 진짜들 내고 수고했어. 다시 얘들아, 네. 기울기 어떻다고? 일정하다. 일정 그래 속도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 일정 근데 마이너스지. 네. 이거 서로 가까워 있다는 얘기지. 어. 그잖아.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네. 그럼 저기서 만든. 자, 문제는 이거 여기서 만났지. 네. 만나고 나서는 도망가요. 이렇다. 어. 알았습니까? 네. 결국 이건 상대 속도의 그래프인 거죠. 어. 두 물체는 속도가 어떻다는 거지? 일정하다는 거야. 그들의 차가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럼 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엇갈릴까요? 아니요.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다시 두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네. 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상대 속도는 서로 똑같은 거예요. 속도가. 네. 그죠? 근데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네. 그 둘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 물체 사이 거리를 이렇게 놨다면 만약에 얘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놓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일정하다. 크잖아요. 이걸 거리로 놨기 때문에 가까워졌다가 서로 멀어진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얘들 둘의 상대 속도는 어떨까요?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지나가도 계속 네. 똑같다고 일정하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보세요 이제. 땡. 두 번째가 가속도거든요. 네. 이 가속도란 뜻이 뭡니까?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사합니다. 감소할 수 있다. 가속도 붙으면 쉽게 말해서 뭐예요? 변한다는 얘기죠. 네. 속도가 변하는 운동. 여러분, 이 속도가 변하는 건 무엇 때문에 변하는 거? 원인.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있어 그래. 힘이 있어 속도가 변하는 거야. 네. 그러면 속도가 점점 는다는 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갔다. 일치한 거죠. 일치를 하게 되면요. 속도 크기가 뭐하죠?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거, 이거를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에 대해 정의를 좀 볼게요. 가속도 acceleration, 이것은 시간당 뭐의 변화다? 속력의 변화. 속도의 시간은 단위가 변화. 타임. 미터 퍼센트. 간지나게 이렇게 씁니다. 네. 해석은 이걸로 하는 거죠.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근데 저 제곱이면 뭐예요? 이렇게 변하느냐 이 뜻이. 왜? 속도는 벡터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내려와서 세컨 제곱인 거예요. 가속도가 누구랑 비례하나 보면 결과라고 보세요. 가속도는 결과예요. 누가 원인이라고요? 힘이 원인이에요. 힘이 있어서 가속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운동 방향. 우리는 얘를 누구의 방향이라고 했죠? 힘의 방향 할 줄. 운동 방향 뭐라고 하나요?
이거 방향이라고 보시면 속도가.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고 힘도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죠? 속도가 친구요. 증가하겠죠. 가속도도 0보다 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되나? 일정한 힘일 때를 시험에내. 일정한 힘. 그럼 가속도도 어떨까? 일정할 수밖에 없겠지? 네. 그지? 그 과정밖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알았니?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그 변화를 한번 보자. 실제로 평균 가속도고 순간 가속도, 우리가 평균 속도고 순간 속도 기억해 할까? 네. 가로축 시간이고 세로축 뭐일 때였어? 거리. 거리일 때, 그지? 그때 두 점을 이으면 평균이고 네. 한 점을 지나면 순간이었듯이 얘들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봐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시간, 시간. 자, 이렇게 쓰면 거리. 변위, 속도죠. V. V. 제로서 V 됐어요. 여러분, 네. 스피드는 속도예요, 속력이에요. 속력, 맞아. 속도는 뭘까? 속도가 볼륨, 어우, 볼륨. 속도가 볼트, 아니 볼, 볼트 좋네요. 볼테이지, 볼트, 볼스부르크, 볼프강 아마데우스, 벨러서티라고 하죠. 데이빌라, 아 또 벨러스. 데이빌. 죄송합니다. 벨러서티라고 하죠. 밸런스가 뭐예요? 벨러서티. 벨러서티가 속도예요, 여러분. 밸런스.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당 속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네. 보이죠? 네. 네. 이때 이 기울기는 뭐냐는 거죠. 봅시다. 예를 잘 들어보세요. 5에 5. 얘가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0이에요. 네.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다? 자신의 이유예요? 저 순간 5초 때에 5초 동안 10 들어가는 5초 때 무슨 속도다? 10볼트 순간 가속도. 맞았어요.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만에 하나 이쯤에 1초 때를 놓을게요. 네. 요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뭘까요? 1초 내에 순간 가속도. 그러면 이건 뭘까요? 1에서 5초 대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죠. 평균 가속도.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속력에 아니 뭐야? 월 힘에 힘에 비례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1초 때 힘이 세요? 5초 때 힘이 세요? 5초. 이렇게 보는 거예요. 5초 재밌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속도하고 평균 가속도 관계가 시간당. 아셨죠? 네. 시간과 속도 관계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맨 밑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운동 방향과 힘이 일치한다면 속도가 커지고, 반대라면 속도의 크기가 준다라는 얘기니까 넘겨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평가 문제라는 게 좀 보일 겁니다. 보여요? 평가 문제요? 밑에 3번만 보세요. 3번. 세로축이 뭡니까? 세로축 시간이 이동거리. 시간은 가로축입니다. 항상. 이동거리죠? 네. 가로축은요? 시간. 그럼 자, 우리가 만나는 지점의 정보를 봅시다. 몇 초 때? 5초 때 몇 미터? 20m. 그럼 이때까지의 평균은요? 5, 4. 4m/s가 되는 거예요. 네. 직선 기울기를 그리면 되잖아요. 몇 개만 맞죠? 여기까지? 네. 자, 근데 얘가 이제 이차함수죠? 네.
아래로 여러분 0초부터 5초 동안 언제가 속도가 제일 빠를까요? 5초 때요. 왜요? 5초 때가 접선 기울기가 제일 크니까. 네. 이런 이차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속도가 일정해요, 변해요? 편해. 네. 그럼 뭐가 존재해요? 가속도. 그렇죠. 그럼 그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4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시니 이게 직선 기울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차함수죠. 이차함수 기울기가 0부터 저 끝자락까지 일정했나요? 중간에 변한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0초부터 출발해서는 기울기가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다가 중간에 0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있죠. 6초 때부터. 여러분, 그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어? 얘들 그래프 파악 제대로 못하면 물리학 작살난다. 봐봐라. 네. 이거 SG 이렇게 됐잖아요, 얘들아. 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지금? 그래프가? 그럼 잘 봐. 요게 기울기가 0보다 크냐 작냐 이 참수. 그죠? 근데 여기부터는 어떠니? 작아요. 네. 이해가요? 잘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는요, 노란색까지는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빨간색 선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 몇 초예요, 여러분? 6초요. 6초. 잘 보세요, 그럼. 0부터 한 구간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잘 들으세요. 속도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로. 근데 돌아오고 있죠? 네. 마이너스예요. 이해갑니까? 네. 자, 근데 힘을 보면 아니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도는 몇 차함수 기울기였어요? 속도요? 1차 함수. 맞죠? 1차함수 기울기가 속도였잖아요. 네. 꿀팁. 가속도. 2차함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여기 노란색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여기부터는 플러스. 2차함수가 마이너스잖아요. 기울기. 네. 그럼 여기는 일체와 반대예요. 반대. 반대라서 속도가 줄고 있는 거라고. 접선 기울기가.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일체하죠.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커지고 있다고. 이게 못했지? 당연하죠. 수학이 안 되는데. 저 수학 잘해요. 잘하는 놈이 지금 기초 중학교 3학년 걸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아는데. 그쵸.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높이에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설명할게요. 눈썰매를 타요. 네. 이 친구는 소리를 어떻게 지를까요? 일정하게 지르겠죠. 네. 얘는 어떻게 지를까요? 얘가요? 네. 얘는요? 이거죠. 그럼 얘는 갈수록 가속도가 저요. 커지겠죠. 왜? 기울기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이 친구 왜 이러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기. 이거 어떡하죠? 기울기 감소하잖아요. 예? 근데 기울기가 감소해요? 아니 근데 감소하는 게 기울기 마이너스 아니에요? 제가 크게 얘기했지 부호 얘기했어요?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몰라갖고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는 그죠. 갈수록. 우리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당신은 마이너스 얘기를 해요? 아니 마이너스 그 뭐지? 이차함수 그래프 마이너스일 때 위로 보려고. 이게 지금 XY축 그래프인 거 같아요? 그걸로 생각했었어요. 뭐죠 저 사람?
기울기 커져요, 줄어요? 쌤 많아요. 이거 커져요, 줄어요? 그게 커져요. 이거는요, 작아져요. 이 차이에요. 그럼 얘는 네. 그래프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기울기가. 커져요. 커지고 있다고요. 네. 대신 커지는데 마이너스란 얘기죠. 네.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노란색 커지는데 플러스란 얘기죠. 네. 그럼 여기 이후부터는요. 거리는 작아지는 데지. 작아지는데 플러스인 거예요. 예. 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 속도라고 했잖아. 어쨌든 네. 커지든 줄든 다 플러스잖아. 속도는. 네. 기울기가. 네. 그런데 왜 커지냐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근데 여기는 왜 주냐고. 플러스인데도. 접수하는. 운동은 계속 플러스야. 가고 있잖아, 앞으로. 네. 근데 힘이 마이너스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투를 못 알아들으면 끝장이야. 네. 뭐 속도는 가볍다며 넘기자며. 넌 앞으로 되게 타겟이다. 여기 계속 물어봤는데 모르면 넌 죽는다. 이제 다 알아야 돼. 맞아, 이씨. 이게 이 얘기야. 그 아까 우리 전장에서 봤던 거 알겠어? 네. 맨 밑에서 네.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도 말이다. 0에서 10초 동안 이동 거리를 물어봤잖아, 이거는. 이제 그럼 얘가 총 6m 갔다가 얼마 돌아왔어? 10m 갔다가 6m 돌아왔잖아. 위치가 4니까 6m 돌아왔을 거 아니야. 이동 거리는 16m라고. 근데 변이는 얼마야? 그냥 4라고. 사요. 위치가 4잖아. 그러면 속도가 요지 이동대로 몇 미터였어요, 쌤? 16m? 16m지. 10m 갔다가 6m 돌아왔으니까. 네. 이해 갔니? 네. 그러면 이 말이 이거야. 내가 아까 왜 속력은 그럼 속력을 왜 시험 문제 속력이 자꾸 나오나요? 그러면 니네 문제 중에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거리로 달렸다 그러면 속력이나 속도나 똑같은 거야, 그거는. 네. 방향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낸다는 거지. 자, 6번 한번 볼래? 6번을 보면 직선상에서 처음 속도가 얼마였냐? 12 낮은 속도는 3 자, 몇 초 후에? 3초 그렇다면 3초 동안 속도 변화가 얼마 일어났어? 36이요. 자, 이제 질문할게. 3초 동안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안 바뀌었다니까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봐라. 그 속도의 크기가 줄었니 늘었니? 줄었어요. 그건 힘이 반대로 있다는 얘기지. 네.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네. 자, 그걸 내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게. 네. 난 오로지 한 명만 바라보고 있어, 지금. 네. 시간과 속력 속도.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어, 얘들아? 12m/s요. 잡아. 3초 때 속도 얼마였어? 3m/s.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예? 만약에 일정한 힘을 받았다면. 네. 그럼 봐라. 속도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요. 다 플러스라고 여기 지금. 네. 근데 크기가 어떻게 됐어? 줄었어요.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얘요? 얘 마이너스요. 3분의 3 이해갔어? 3 마이너스 10이잖아. 네.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이해갔니? 네. 그래서 3초분의 얼마라고? 마이너스? 그 V. 그래서 얼마 나와요? 마감. v/s. 가속도가 플러스냐고 마이너스냐고. 마이너스요. 그래서 속도가 준 거라고. 들어가요. 나 때문에 한 문제 알았나? 알겠어? 네. 이 관계를 해석을 해야 돼. 자,
이제부터 니들이 보는 여러 가지 운동은 선생님 수업의 하이라이트야. 하나. 자, 여기서 너희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 1년 동안 계속 고생할 거야. 봐봐. 여러 가지 운동을 한번 보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출발을 할 거다, 얘들아. 우리는 접근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게 무슨 식이지? 직선의 방정식이지. 네. 불러봐. y는 AX 플러스 B 이게 누구야? B요. 이해 갔어? 이걸 이렇게도 쓰는 건 알지? y 절편. 네. 여기까지 갔어? 네. 여기 왜 안 쓰는지 알지? 네. 왜? 시간에는 그거 그렇지. 벡터가 아니니까. 스칼라. 오케이. 잘 봐야 돼. 예.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보자. 예. y축은 뭐로 바뀌어? Y축이 뭐예요? 이 y축이 뭐냐고. 아. s로 바뀌었지? 네. 이해 갔냐? 네. y축이 뭐로 바뀌었다고? S로 바뀌었어요. x축은. 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s는 T 플러스 S. 이거 이해 갔어? 네. 요거 얼마야? 1. 이거 얼마 나와? 이거요? 기울기잖아. 네. 얼마 시간이 변하는 동안 2, 위치는 얼마 변했어? 6, 6이요. 얼마 나와 그래서? 3, 단위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야? S는? S는 3 미터 per second T. 3t 플러스 1이야. 이해 갔니? 네. 얘가 뭐리면까? 이 S0. 절편. 출발 지점. 이걸 의미하는 거야. 저 직선 기울기는 뭘 의미하고? 직선으로. 속도를 의미하고. 속도. 그게 시간과 변이야. 이해 갔어? 네. 무슨 그래프야 지금? 이거 속력 그래프. 속도와 시간 그래프지? 속도요. 이렇게 썼어.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봐. V는 V는 3 AT 플러스 H 플러스 절편. 이해하냐? 네. 이건 뭘 의미할까? 출발 지점. 해석 잘하라고. 숫자가 같다고 해석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숫자는 그 값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거고 너희들이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와? 이게 되지. 네.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 처음 속도 얼마로? 1로. 단위도 붙여. 1 미터 per second로. 됐지? 요거 뭘까? 가속도. 가속도 얼마로? 3 미터 per second로. 얘하고 완전히 다르지? 네. 이해갔어? 네.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 알겠어? ST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인데? 속도인데. 속도인데. VT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이다? 가속도다. 이해갔냐? 네. 자, 그 다음 봐봐. 이렇게 가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그지? 아니요. 가속도 어떻다고? 그것도 일정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등가속이라고 한다.
그럼 힘이 어떻다? 일정한. 그런 얘기야. 이런 것만 나온다고. 힘이 일정하다. 그렇다면 잘 들어 이제 얘를. 요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구해볼까? 네. 좋아요. 얘는 단위가 뭐고 밀어보세요. 얘는 S. 둘 곱하면 뭐 나올까? 밀어. 아니요, 미터만 나와요. 오 똘똘한데? 오 얘들아 넌센스 퀴즈 얼마? 이거 6요. 그렇지. 왜요? 에이. 이런 걸 뭐라 불러? 단위환산이라고 해. 내가 곱하라고 했잖아. 미터 퍼 세크에다가 세크를 보면 이게 지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단위가 뭐 나와? 미터 나오지. 근데 사각형이 아니잖아. 네. 자, 이런 걸 구할 때야 니들 사다리꼴 면적 공식 알지? 네.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나누기. 왜 그렇게 했지? 그게 평균이라고 해. 다시 말하면 등가속에서는 얘들아 0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 얼마냐 그러면 2초 동안의 면적 구해서 나누고 이게 아니라 이런 등가속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얼마냐? 그걸 2로 나눠봐. 4요. 그렇지. 그러면 평균은 딱 4라는 얘기야. 4. 알았니? 예. 그리고선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야. 2, 4, 8m야. 그러면 이 4라는 평균 속도는 몇 초 대 순간이다? 1초 때. 그렇지. 그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라고. 이해 갔어? 어떤 말인지? 그래서 얘는 지금 몇 미터가 나와 얘가? 8m. 0부터 2초까지. 네. 나는 얘를 ST로 바꿔볼게. 시간과 면이. 자, 바꿀 때 조심할 게 뭐냐? 분명 말하는데 조건이 필요해. 자, 출발점, S0 출발점을 했잖아. 어디냐? 0입니다. 라고 준다. 그러면 2초 때까지 몇 미터 가니? 8m. 그럼 2초를 쓴다. 위치가 어디라고? 8. 잡아놓고 여기를 지나야 돼. 이 지점. 그런데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늘고 있잖아. 네. 그래서 그래프가 2초. 이렇게 나와. 아래로. 잘 봐라. 이거 1참수지. 네. 이거 몇 참수니? 2참수. 이걸 우리는 적분했다, 미분했다. 뭐라고 얘기해? 모르죠. 몰라요. 1차가 2차 되는데도 모르냐, 병신들아? 미분적도 안 되는데. 말투를 못 알아듣겠어? 미분은 쪼개는 거야, 쌓는 거야? 쪼개는. 그래, 적분은? 쌓는 거. 그럼 니네 1차, 2차로 가면 적분일까, 미분일까? 미분. 그래, 이 새끼야. 헛소리 하니까 자꾸 뜻을 어떻게 알았어요? 미분적분 뜻을 어떻게 알아요? 넌 모르고 있어, 계속. 그냥.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네. 싹타잖아. 그 차수가 는다는 거지. 차수가 늘어나는 게 적분이라고. 적분을 할 땐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S0 0이다 라고 적분이 돼서 얘가 기울기가 0보다 컸다고. 직선 기울기가. 커요. 크지? 그래서 이 참수도 큰 게 나온 거예요. 이해 갔냐? 그 다음 봐라. 2초 때 순간속도 얼마래? 길이. 7.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이거인 거야. 이해 가냐? 네. 그럼 0초 때 접선 기울기는 얼마일까? 0일까? 1. 아닌 거야. 그렇지. 2인 거야. 그래서 이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4. 몇 초 때 순간 속도다? 1초 때 순간 속도.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4m/s인데 그게 곧 1초 때 순간 속도야. 4.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관계를 선생님이랑 계속 해볼 거야.